한변 대변인 두류와 변호사입니다. 오늘 회의가 있는데요. 한변에서 특별한 사건마다 TF를 구성해서 소송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회의는 제주 4.3 사건 TF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그리고 2021년 4.3 추념사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4.3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들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을 피고로 소송을 하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충서 변호사님께 소송의 내용과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3 TF를 이끌고 계신데요. 문재인이 뭘 잘못한 건가요? 예, 지금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5년 임기 중에 3번이나 그 추념식에 가서 추념사를 했는데 그 추념사의 내용이 그야말로 이제 4.3 제주 4.3의 그 성격을 완전히 왜곡을 시켜가지고 뒤집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공산혁명을 꿈꾼 그런 그 공산도당들의 그 통일 정책이랄까 통일 염원을 마치 제주도민의 꿈인 것처럼 그런 추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념사의 내용이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추념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추념사의 잘못된 틀린 왜곡된 위헌적인 이런 발언을 시정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판결을 통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4.3 소송 TF팀을 구성을 하고 이제 소재기를 하고 이렇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구를 하는 주체 원고를 이승만 기념사업회 그다음에 그때 4.3 사건 때 희생당한 경찰관의 유족 뭐 이런 분들 피해본 그 무장공비들에 의해서 피해본 그분의 유족 이런 분을 이제 원고로 하고 이제 손해배상 뭐 위자료, 손해배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렇게 함과 동시에 그보다도 이제 더 중점을 뒀다 할까 뭐 이런 것은 이제 민법에 보면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 청구 취지 중에 별지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에 있고 이 판결을 나야지 되는데 지금 임기가 끝났습니다만은 별지 성명서를 발표해라 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제주 4.3 사건이란 제주 4.3 사건이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는 국회가 이제 구성돼야 되는데 그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그래서 재헌 국회의원 출마한 후보자를 죽이고 또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쏴 죽이고 이렇게 방해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그런 원구성을 국회 구성 자체를 못하게 방해를 해서 대한민국의 그 정부 수립 또 나아가서 건국을 방해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거의 계획하에 4월 3일 날 일거의 12개 파출소인가요? 를 습격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걸 방해하는 이제 그게 4.3 사건의 진실이고 진상이고 그걸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 무고한 양민의 그 희생 피해가 생긴 건 사실인데 그것이 그 무장 공비들이 그런 폭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추념사에서 이것을 그 분단에 반대하고 진정한 통일을 꿈꾸는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로 국가 공권력이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런 것이 4.3 사건이다. 이렇게 추념을 하는 바람에 그 무장 그 폭동을 이렇게 무장 유격대들이 또 그 사람들이 마치 제주도민이 그런 공산혁명을 꿈꾼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말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이 법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자. 그래서 이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재인이 4.3 사건의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가해자를 그렇죠. 피해자로 바꾸고 그래서 그 가해자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그 것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은 그런 과정에서 양민이 피해를 입은 이것이 이제 4.3 사건인데 그 무장 유격대 그 무장 공비죠. 무장 공비 남로당 제주도당 그 무장 공비들에 의해서 그 경찰이 양민이 피해본 그 부분은 다 뭐 은폐 내지는 왜곡시켜 가지고 우리 군경이 학살했다 이런 식으로 왜 학살했느냐? 그 사람들이 국가 폭력이다. 왜 그랬느냐? 왜 학살했느냐? 그 사람들이 진정한 통일을 꿈꿨다는 이유로 학살했다. 응?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학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 성명서를 발표해라라고 할 때 제주 4.3 사건은 공산혁명을 기도하던 남로당, 제주도당 그 무장 공비들이 일으킨 단선 단정을 우리 그 국회 구성을 방해하고 이 정부 수립 그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라고 말해라 하는 것을 거기 이제 이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을 처음에 넣어라.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그 군경이 무참히 학살당한 그런 그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 그다음에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진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다 이거죠. 그걸 진압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 당연한 건데 그것을 국가 폭력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민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양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그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겠지만은 그거를 넘어서서 그걸 완전히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라고 성명서 발표해 하는 걸 저희들이 정부 취지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재인이 임기 끝나기 전에 우리가 승소 판결이 났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임기 끝나고 이제 해수부 공무원 그 기록을 갖다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가 집어넣고 도망가 버리죠. 양산으로 도망갔는데 올해 보니까 저는 올해도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올해는 추념 제주도에 안 갔습니다. 올해는 제가 4월 3일 날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소송을 얘가 당하니까 이제 발언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겁나서 올해는 제주도에 아예 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효과가 될 수도 있죠. 2017년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5월 달에. 그런데 2018년 4.3 때 가고 2020년 4.3 때 가고 2021년 4.3 때 갔어요. 그러니 요번에 이제 임기 말 금년에 안 가고 근데 2019년에 안 간 모양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4.3 기념관에 백비가 있다 이거지. 아무것도 안 써진 비석이 누워 있다. 여기 뭐를 새겨야 되겠느냐? 그날이 올 때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동백꽃이 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무장공비가 동백꽃이다 이거야. 그런 동백꽃이 툭 떨어졌다 이거지. 이게 공산혁명을 말하자면은 찬양하고 공산혁명이 됐으면 공산통일이 됐으면 우리가 분단이 안 되고 통일이 됐을 텐데 이게 통일을 못 이뤘구나 말이지. 그런 통일을 이루는 그날 우리가 이 백비에 새겨야 된다 말이야. 이게 진정한 통일과 분단을 극복했다.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런 취지로 문재인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해서 반드시 승소를 할 것이고요. 오늘 또 이용우 전 대법관님과 김세훈 전 명예회장님과 함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4.3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당시 우리 소재계열된 현직 대통령인데 그걸 상대로 피고로 이런 소송을 하게 된 또 그 경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이용우 전 대법관님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그 강한 의지를 가지신 서로 인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는 말씀도 제가 꼭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변에서도 우리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이런 강력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한데 이제 크게 뒷받침을 해주시면서 힘이 돼 주시고 또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신 우리 이용우 전 대법관님의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랄까 그게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4.3 TF 회의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구충서 변호사님의 설명이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